안녕하세요. 게임회사 정년퇴직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백영진입니다. 저는 네오플에서 16년 4개월 동안 근무 후 작년 12월 말 정년퇴직을 하였고 지금은 코비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게임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정년퇴직까지 게임회사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직과 전배를 밥 먹듯이 하게 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게임회사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는 저에게도 참 어려운 주제이고 저 또한 정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해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의 유년 시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이니까 1970년대 초일 것 같습니다. 뒷골목에서 골목대장과 함께 있는데 골목대장이 저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컴퓨터가 그 답을 찾아서 종이에 찍어서 출력해 준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어디냐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참 대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년 시절의 저의 꿈은 미래 세계의 컴퓨터와 연관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은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성적이 안 되어서 농과대학에 진학을 했죠.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무조건 취업을 하려 했습니다. 토목이 전공이라 토목 현장 소장 일을 하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했는데 몸이 약해서 군 면제가 된 저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취업에도 실패하게 되었고 삼촌의 권유로 구로공단에 있는 정밀기계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 10여만 원 공장에서 주야간 2교대 공돌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정밀기계 공장에서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다 보니 사귀던 여자친구도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일이 없는 저녁에 혼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고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급여를 탈탈 털어서 청계천 전자상가에 들러 애플2 컴퓨터 본체를 구입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취방에 들어박혀 애플2 컴퓨터 롬에서 돌아가는 베이직을 학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참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해보자 마음먹고 애플2를 구입했던 청계천 전자상가, 지금의 그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인데요. 무작정 그 가게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 뵙고 취업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일주일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조르니까 마침내 사장님께서 저를 취업시켜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소위 말하는 용팔이가 되었습니다. 중고 제품을 새 것으로 만들어 팔기도 하고 막 새롭게 출시된 짝퉁 IBM 16비트 286, 386 컴퓨터를 팔기도 했고 지식재산권이 없던 시대에 5와 4분의 1인치 플로피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장당 5,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때 저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컴퓨터 기초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약 3년 뒤 청계천 컴퓨터 판매원 직업을 과감하게 접고 그동안 제가 경험한 컴퓨터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려봄 숫가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조그마한 소프트웨어 회사도 창업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을 키워 나갔지만 어린 시절 저의 골목대장이 이야기했던 미래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빨리 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저의 지도 교수님을 우연히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서 만났는데 토목 전공을 살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교수님의 생각에 따라서 또다시 컴퓨터라는 제 꿈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토목회사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토목을 전산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꿈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컴퓨터와 연관된 일을 또 하게 되어서 저는 마치 컴퓨터는 저의 운명이 아닌가 라고 느껴졌어요. 토목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고 나왔을 때가 1991년도였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블루오션이었던 PC 온라인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4학년 시절 같이 자취하던 후배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애플2 컴퓨터에서 몰래 했던 게임이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오락실 게임 위주였지 PC에서 돌아가는 게임은 드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PC 게임이 막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임들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내가 만든 게임을 유저들이 재밌게 즐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지만 저는 개발 지식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게임 개발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당시엔 인터넷이 막 태동하는 시기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고요. 저는 이때 간단한 PC 게임을 습작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하며 친하게 된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시켜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보다 한번 취업해서 사회에 나가보니까 공무원이나 의사나 한의사가 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도전한다는 것이었죠. 제 나이 40에 게임 업계로 진출할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한국은 IMF라는 격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IMF 이후에 밀레니엄, 그러니까 2000년 당시는 IT 붐인 닷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IT 인력의 부족으로 경력이나 신입이나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취업을 시켜주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게임 회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초기에 들어간 회사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나올만 하면 회사가 망하고 월급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쫓겨나오기도 했어요. 1년, 아니 몇 개월 다니다 이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년을 다닌 회사가 그나마 오래 다닌 회사였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회사도 망하더군요. 저는 저의 스승이자 저의 직장 동료였던 친구의 추천으로 네오플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요. 던파라는 게임을 막 오픈 베타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사장님이 직접 보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게임 업계에 첫 발을 디딘 후 5년간 정신없이 게임 개발 지식을 쌓느라 꿈을 잊고 살았거든요. 저는 분명 꿈이 있었는데 말이죠. 순간 당황스러워서 이런 게임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했고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오플 입사 전에 저는 던파를 해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MMORPG는 단순 칼비기였던 것에 비해서 던파는 화려한 스킬과 액션이 가미된 액션 RPG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이 게임은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던파 초기에 입사한 저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던파 서버를 저 혼자 책임지고 개발을 하기도 했어요.
서버가 안정적이지 못해 원인 분석을 해야 했고 주 단위로 패치해야 할 콘텐츠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만족했습니다. 던파 동접이 늘어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던파가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는 팀원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였구나 생각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최고가 되는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팀원으로 들어와 파트장을 거쳐 팀장, 그리고 다시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직책의 변화는 네오플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제가 파트장, 팀장의 역할을 할 만큼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장이 되었을 때 언제든 저보다 뛰어난 분이 나타나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가 와서 그분께 맡기고 팀장 자리에서 내려와 팀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팀장 역할을 하다가 팀원이 되니까 한동안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 내에 저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팀에서도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아왔던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회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게임 개발을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대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팀을 옮겨 저의 모습을 모든 분들이 가까이서 보게 하고 저도 그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오해를 풀어나갔었습니다. 가까이서 같이 협업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과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도 보이더라고요. 오해가 쌓인 시간만큼의 시간을 옆에서 같이 일했고 자연적으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의 힘든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서비스 정신이 부족했었던 겁니다. 서버 프로그래머인 저는 주로 협업을 하는 분들이 기획자, DBA,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QA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자는 기획 단계에서 게임의 재미를 중점적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 구현을 해야 하는 입장인 프로그래머와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킥오프 회의나 협업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기도 하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도 협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구현을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나 패킷 설계에서 서버와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QA도 테스트 과정에서 과거 사례를 들면서 구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은 왜 버그가 발생하는지, 테스트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연명령어 같은 요청사항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의 문제는 이러한 요청사항이나 기획적 요구사항을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나 서버 부하 등을 이유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었습니다. 게임 기획을 처음 하는 신입 기획자가 아닌 이상 웬만한 기획은 유저들의 재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기획되기 때문에 기획 내용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게임 데이터를 가공하고 계산하고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서버 프로그램상 불가능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제가 권위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비스 정신이 부족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뛰어난 프로그래머도 아니었고 스마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 입사한 젊은 분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새롭게 뭔가를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팀원들과 나이가 10년, 20년씩 차이가 났지만 MZ세대와 같이 일하다 보니 새로운 트렌드 지식도 많이 배우게 되고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생활도 함께 하면서 오히려 제가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오플에 입사한 시점의 저와 지금 현재의 저를 비교해보면 저 스스로 많이 발전했다고 느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인격적인 성장,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통찰력 같은 거요. MZ세대의 특징이라면 모바일과 SNS 많이 하잖아요. 개인 행복 추구고요. 그리고 미래보다 현재를 더 생각하고 자신만의 가치 판단 능력이나 배달 서비스 좋아하고요. 미닝아웃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1961년생 베이비 부모 세대이지만 사실 MZ세대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MZ세대인 팀원들과 같이 호흡하고 적응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오플에서 던전 앤 파이터 게임을 16년 동안 라이브 서비스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만 1년 전에 개발 서비스했던 던파 탐험 퀴즈의 세계 이벤트가 생각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퀴즈의 세계 방이 열리고 입장하면 OX 퀴즈를 풀 수 있었어요. 정답은 분명 있지만 확신이 없는 경우 유저들은 대중 심리에 의해서 자신을 대별하는 SD 캐릭터를 O의 위치에서 X의 위치로 이동하거든요. 이벤트의 배경도 이쁘지만 SD 캐릭터가 점프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출제된 문제에 따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유저들의 행동이 너무 귀여운 이벤트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다수의 유저 입장을 체크하고 채팅하고 타이머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고 관리하고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던파 안에 또 하나의 던파, 또 하나의 게임인 거죠. 다수의 유저가 입장해 있는 방 여러 개를 한 채널로 해서 처리하다 보니 패킷 양도 어마어마해서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패킷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구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던파 탐험 퀴즈의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 되면 동족 그래프는 송곳날처럼 우뚝 솟아 버렸거든요. 그만큼 유저들도 좋아했던 이벤트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개발자들도 같이 퀴즈를 풀면서 재미있어 했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참여한 게임 콘텐츠를 유저들이 재미있게 즐겨줄 때 참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맛에 게임 개발을 하나 봅니다.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거쳐 이제 VR, XR을 통한 메타버스 세계로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죠. 이제 게임은 P2E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게임 개발 언어는 C나 C++가 주였지만 파이썬이나 코틀린, 러스트, 고 같은 언어들, 뛰어난 언어로도 게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PC 온라인 게임을 C나 C++로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필요한 어플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모바일 게임도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게임 플랫폼과 개발 언어들 모두를 다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심이 가는 트렌드에 대해서 습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익히고 통달하면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이 쉬워집니다.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방향을 잘못 잡은 개발자는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할 때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자신에게 새로운 트렌드의 프로젝트가 닥쳤다면 그냥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복지, 개발 환경에 대해서 넥슨은 업계에 뒤지지 않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넥슨 그룹 내의 조직들마다 조직 문화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그 님 문화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나 능력이 되면 팀장, 파트장이 될 수 있고 다시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팀장, 파트장에서 내려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고 발전하는 조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팀장직을 수행하다가 언제든 물러나 팀원이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직을 수행할 때 개발을 놓지 않았어요. 네오프레스는 저와 같이 팀장에서 팀원이 되었다가 잘 적응하고 계시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님 문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내포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팀장, 무슨 실장, 무슨 파트장을 떠나서 어떤 님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게임 업계도 과거와 달리 팀 내 평균 나이가 점점 올라가서 40세, 50세 되시는 개발자분들을 흔히 만나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결혼 연령이 높아져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부모님들의 나이가 60세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 저처럼 정년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개발자는 어쩌면 행복하죠. 대부분의 개발자는 정년퇴직이 아니라 40세, 50세가 되기 전에 게임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직과 전배를 밥 먹듯이 하는 게임 업계의 특성상 앞으로 1, 2년 후를 내다볼 수 없는데 정년퇴직은 꿈도 꿔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정년퇴직까지 근무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건강이 허락하고 개발 능력만 있다면 정년을 넘어서 계속 회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게임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정년 연장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노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개발 인력은 점점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않나요? 개발자들도 최근 생겨난 노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우리나라도 머리가 희끗한 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참 늙음하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2의 인생 마라톤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같은 업계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말이죠. 그래서 요즘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게임 업계에서 배운 서버 지식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서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운 좋게도 좋아하는 일도 실컷 하고 꿈도 이루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커리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경력 관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힘든 일을 견디다 못해 네오프를 나가서 전혀 다른 분야, 치킨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커리어 관리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낼 힘, 에너지가 생깁니다. 중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커리어 관리는 거기서 끝이죠. 커리어 관리는 중요합니다. 다만 커리어 관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의 투병기를 적은 블로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남은 인생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건강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과 맞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저처럼 한 번의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MZ세대인 여러분은 저의 세대와 달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리라, 아니 선택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MZ세대인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아니 살아갈 세상은 제가 살아온 베이비 부모 세상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게임 업계의 미래는 더 불확실해져서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 관리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경력 단절이 생기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일에 도가 트이고 관련된 다른 일도 연관지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고 여러분도 롱런해서 결국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저처럼 취미생활도 많이 하세요. 너무 힘들 때는 쉬어가도 됩니다. 결코 조급하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는 빠삐용입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탈옥을 했지만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탈옥한 친구와 함께 무인도에 갇혀 살게 되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야자수로 엮어 만든 뗏목을 이용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주인공은 탈옥을 앞두고 친구에게 같이 할 것을 권하지요. 친구가 대답합니다.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친구를 잃을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수십 미터 절벽 아래 바다로 야자수 뗏목과 함께 뛰어듭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꿈은 용기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시간과 맞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 저의 긴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